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문법 삼천제, 16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연습 문제고요. 17번 문제입니다. 풀어보기로 하죠. The Great Civilization which has prospered 번영한 거죠. A thousand years, 수천 년 동안 along the Indus River, 인더스강 주변을 따라서 천년 이상 동안에 걸쳐서 번영했던 위대한 커다란 문명, 위대한 문명은 was destroyed, 파견되었다는 거죠. 파괴되었다. BC 1500년 전경에죠. by nomads. 요즘 인터넷 노매드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아무튼 유목민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출신이 언제되는 거죠. 여기 probably came from Persia 이렇게 됐죠. 페르시아. 여기 만약에 누가 있다면 여기 who가 있으면 이거 훌륭하죠. Who came from 페르시아 출신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who를 지우면 주격의 주음은 정동사를 못 쓰죠. 주격의 주와 정동사는 운명을 같이 해야 되죠. 이게 지금 come from이 이게 자동사고 능동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목적 없는 자동사고 그러니까 came은 뭐로 바뀌어야 되겠죠? coming으로 바뀌어야죠. 그래 A번이 답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from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온 이상은 목적격이잖아요. 이 목적격이 뭐에? 정동사 어의 주어가 될 수도 없죠. 그냥 came 나오면 이거는 came의 주어가 없는 거죠. was destroyed 다음에 came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Who probably came from Persia 이렇게 되겠죠. who를 삭제하면 came은 coming으로 바뀌는 거겠죠. who 여기서 who만 주격 관계에서만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뜻이 있으니까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고 정동사는 사라지고 준동사인 비정동사인 coming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격 관계에서만 생략할 수 없어요. 따라서 C는 A가 답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죠. 이번에는 세종대학교 문제풀이는 굉장히 쉽네요. 세종대학교 2009년도 문제인데 아이작 뉴턴은 not only but also죠. 중력의 법칙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한 거예요. A new mathematical method, 새로운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develop의 목적어잖아. 이 목적어가 new가 과거형이잖아요. 정동사잖아요. 그럼 목적격인데 뭐가? new라는 과거형, 정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으면 목적격인데 주격이 되는 게 틀린 거죠. 당연히 뭐가 되겠죠? non이 돼야 되겠죠. none. 과거 분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 지우고 어쓰는 뜻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같이 지으면 none이 되는 거죠. none. 근데 여기서 해석을 좀 제가 의역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아무튼 new는 과거형으로 정동사이므로 주격의 주가 필요한데 이거는 목적격이잖아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병치된 거 있고요.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그냥 미적분학이라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캘큘러스는 원래는 그냥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발견한 것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방법이죠. 이게 미적분학인 거예요. 미적분학. 참 제가 이거 보면 여러분이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맨날 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인테그랄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아주 옛날 건데 기억이 납니다. 인테그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인테그랄 1이고 이게 0까지면 인테그랄 1에서 0까지의 적분 값을 구하라. 근데 발음은 원래 이게 인테그랄이 아니고 당연히 인티그럴이에요. 인티그럴. 강사님 맨 앞에 있을 거고요. 완전 인티그럴.
여기 I 발음이에요. 인테그럴 그래도 좋고 인테그럴. 인테는 정말 아닙니다. 인테그럴. 이게 적분이에요. 미분은 또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이 디퍼렌셜 그러죠. 디퍼렌셜. 이게 저기 뭐 GRE 시험을 보다 보면 매스 부분에 이게 다 나옵니다. 디퍼렌셜 써요. 아 이걸 적분이라 그러지. 디퍼는 차이 아니에요? 인테그럴은 이게 합친다는 뜻이에요. 원래 전체 홀의 뜻이 전체도 되고 전체를 이루는 거니까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뭐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필수적인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하도 인테그럴 그래서 수학이 영어를 방해해요. 인티그럴인데 인테그럴 그러는데 이 뭐냐 이게. 이제 일단 지우고요.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y equal x 제곱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도표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 이게 x축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y equal x 제곱을 미분을 때린다 그러죠. 그럼 y 다시는 제 기억으로 2x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울기라는 거는 뭐냐? 순간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격을 이만큼 두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할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요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극한값으로 잡게 되면 아주 순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기울기, 순간적인 기울기가 뭐냐 이런 거죠. 요점에서. 여기 요점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x값을 1을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요점에서의 기울기는 1대 2 되는 거죠. 1대 2. y equal 2x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으면 엄청 커지겠죠. 저쪽으로 올라가면 엄청 커지겠죠. 기울기가 커지겠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죠. 증가분이 없잖아요. 여기 증가분이라는 게. 순간적인 증가분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0이니까. 0이면 기울기도 0이죠. 여기서 증가분이 없는 거죠. 조금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약간의 차이, 순간적인 차이를 그러니까 기울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차이를 재는 거. 그게 미분이에요. 디퍼렌셜이라고 그러죠. 디퍼렌셜 캘큘러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영어의 진행형은 뭐 미분을 때린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는데요. 그런 거에 사람이 만약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뭐 사람이 과거로 하죠. 잘못 그랬나? 여기가 나오예요. 여기가 나오. 이때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거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 그러면 적분은 뭐냐? 이거 다 합치는 거고요. 미분은 요 순간 요 시점에서의 뭐를 기울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용관에서 요렇게 한순간의 모습을 잡은 거잖아요. 진행형. 그가 걷고 있었다. 한순간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잡은 거예요. 진행형은. 그러면 그는 쭉 걸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걸었다죠. 걸은 걸 다 합친 거죠. 쭉 기둥으로 다 합치는 거죠. 이게 그는 걸었다는 움직임이죠. 그는 걸었다. 과거형. 단순 시제는 전부 다 합친 개념이고요. 진행형은 걷고 있는 중이었다죠. 중. 일시간 한 지점에서 걷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은 미분을 때린 거나 다름이 없고 진행형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앞으로 이렇게 좁히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시제는 앞뒤로 퍼지죠. 좀 현재 시제라면 그렇겠죠. 아무튼 뭐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적분은 제가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요.
y 이퀄 x 제곱을 적분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옛날 기억으로는 2분의 1 해놓고 x 여기다 하나 더해서 x 3승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적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미분은 요 일시점에서 요 모습을 잡은 거고요. 요 약간의 차이를 극한값을 해서 아주 작은 차이로 만든 게 이 미분이에요. 그럼 적분은 뭐냐? 예컨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둥을, 이 기둥을 뭐 해버리는 거죠? 기둥을 합치는 거죠. 어? 그 적분은 뭐냐면 이걸 아주 극한대로 해서 요런 기둥, 요런 기둥, 작은 기둥을 다 합쳐가는 거예요. 다 합쳐가면 요게 요 면적이 나오는 거죠. 요 기둥. 왜냐면 요 면적이라는 건 요 기둥, 요 기둥, 작은 기둥을 다 합친 거잖아요. 합친 거. 전체를 다 만드는 거죠. 전체. 에? 전체를 구해내는 거죠. 그게 적분인 거예요. 적분. 여러분이 이 직선 같은 거 해볼까요? 직선 있어요. y 이퀄 x는 이렇게 되겠죠? 직선이니까. 이 y 이퀄 x는요. 요거 y 이퀄 x를, 여보 좀 너무 세네요. 적분을 때리면 요거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y-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기울기 1이 되는 거죠, 항상. 이거는 변수에 상관없이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1일 때 여기도 1일 거고, 2일 때 2일 거고, 3일 때 3일겠죠. 기울기는 항상 1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인 거죠. 아, 이거 맞네요. 보니까 맞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을 합쳐 나가는 거, 전체로 만드는 거. 그게 인티그럴이에요. 그게 인티그럴. 필수적인 것도. 이 전체를 만들려면 기둥이 하나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의 기둥, 기울기, 여기서 순간적으로 증가되는 분, 그거만을 재는 게 미분이고요. 아무튼 옆으로 좀 세왔네요.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아, 옛날에 수학 잘했는데.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수학을. 수학을 잘했었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되니까 이거 뭐 몇십 년 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디퍼렌셜은 뭐 그런 거예요. 뭐 GRE 에서 나오는 매스 부분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서 뭐 1차 함수 정수나 그 정도는 2차 함수 뭐 그 정도나 겨우 나올까 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를 갖다 의역을 여기 미적분학이라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적분학이라고 했던 걸 그냥 여러분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적혀 있어서 한번 유튜브에서는 좀 떠들어 봤어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절대. 문제풀이에 무슨 미분적분이 필요해요. 하긴 고등학교 때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영어 배우는데 미분적분이 왜 필요하냐. 근데 제 책에서는 이 미적분이 필요한 것을 좀 응용을 해서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 별표 두 개를 줬네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운 문제예요. once 결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생각하는 거, 제거하는 거는 방해만 한다. interfere with 더 중요한 일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죠. who finds 갈망하는 거죠. 아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버려진 포기한 그 포도. could be wasting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앞만 봐도 목적어도 없고 expand 그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없고 이게 이걸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꾸며야 되면 과거 분사를 꾸며줘야 되죠. expand는 소비하다도 있고 낭비된 것도 있죠. 낭비된 에너지겠죠. 다음 먹을거리를 찾는데 낭비된 에너지를 요걸 찾는데 소비하는 거죠. 요 부분은 꾸며준 거예요. 근데 expanding이 아니죠. 그죠? expanded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뭐 별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결케인이 별표 2개 줬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디텍티브 레이널드예요, 발음 원래. 이거 이름이 요거 달라요. 레이놀즈, Nolds가 붙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레이널즈 이렇게 발음할 거고, 이건 레널드, 레만 발음하고요. 레널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레지날드 뭐 이런 걸 대신하는 이름이래요. 근데 우리말로는 레널드 그러는 게 이상해서 그냥 레놀드로 했어요. 그래서 발음은 디텍티브 레널드예요. Who is Chief Investigating Officer죠.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하는 사람인데 says that 말한 거죠. 경찰이 해 no suspect 혐의자가 아직 없지만 focusing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 팁은 경찰이 얻은 것은 돈을 받으면 안 되고요. 이 팁이 아니고 팁은 정보예요. suggest 이거 원형은 안 되잖아요. 원형 어떻게 쓰겠어요? 원형이든 뭐 투부정사든 다 안 돼요. 현재로도 안 돼요. 원형이나 현재로는 수식할 수가 없어요. 팁스를. suggesting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를 수식할 수 있겠죠. 그 도둑질은 인사이드 잡이는 내부에서 행해진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도 않죠?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20번이면 끝인데 해결이 안 좋으네요. 문제 배열이 안 좋아요. 왜? 26번째 유형 문제잖아요. ET니까 유형 문제 1-1 새로 시작되는 건데 여기 하나가 여기 끼어 있으니까 좀 뭐 하죠.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뭐 그래도 뭐 해줘야죠. To the old expression 옛날 표현에는 there is 나오고요. 뭐 이 표현은 동격인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벼락은 같은 장소를 2번 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같은 불행이 한 사람에게 2번 오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혼에 재혼에 이혼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이혼이 불행인가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근데 truth가 명사잖아요. 근데 너는 보통 때의 명사를 수식하지 않죠. 보통 때는 not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지 truth의 명사가 없으면 안 돼요. without는 전치사가 돼갖고 there is에 쓰여지를 못해요. 존재문이라는 게 있죠. there가 나오는 이런 존재문에는 존재를 나타나 있다 없다라는 양화 한정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한정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some이나 no나 little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D번은 not any로 no가 되는데 any가 없으니까 not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존재문이니까. 그럼 여러분 존재문이 뭐냐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형 문제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거니까 이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해야 돼. 필수적 존재문과 선택적 존재문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의 존재, 비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어로 컴마가 빠졌네요. 대어를 이끄는 문장을 사용하는데 이를 대어 존재문이라 그리고 대어를 존재문의 대어로 하칭한다는 거죠. 근데 2가지 존재문이 있어요. 필수적 존재문이라고 제가 옮긴 거예요. bare existential sentence가 있고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ontological sentence 존재론적 비어있다는 거죠. 원형 존재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문장을 보죠. A번 the sudden noise was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냐고요?
영어에서 the, my, his, some, any 이런 거, 또는 this, that 이런 것들을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의 범위를 정해준다 그래서 determine 정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말로는 한정사라고 얘기해요. 정과 한사 더처럼 아는 거죠. 더를 쓰는 거는. 이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한정사를 정형 한정사라고 얘기하고, 정형 한정사에는 정관사의 소유 한정사와 지시 한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로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소유 한정사는. 지시는 가까운 거, 먼 거로 정해주는 거. 부정관사 어처럼 명사에 붙어서 불분명하게 하나라는 것만 정해주는 한정사를 부정형 한정사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이에요. 이거는 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사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부정사.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부정없고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이부정하고 이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분명하게 정의하는 한정사를 부정형 한정사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그 갑작스러운 소력이, 그 갑작스러운 소리가, 너의 소음이 was 있었다. 훌륭하잖아요. 그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죠. 반면에 영어는 일본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별표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영어의 정형 한정사는 명사에 더가 붙어 있을 때인데 이미 존재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was, 다시 그 정보에다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다시 존재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가 있으면. 그러면 2번은 또 왜 안 되느냐? A sudden noise was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우리말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존재했음을 나타냈을 때 신정보죠.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구부터 내려가 볼까요?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부정형 한정사가 쓰인 새로운 정보를 표현하는 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온 걸 싫어해요. 지금의 경우는 아예 비문 취급해요. 그래서 3에서처럼 형식상의 주어로 대어를 도입하고 비동사를 쓴 후에 맨 뒤에 의미상의 주어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때 쓰인 대어를 굳이 우리말로 대응되는 말을 찾으면 있잖아요. 있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잖아.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었어. 그러는 거죠. 있잖아가 맞아요. 있잖아. 상대방을 새로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새로운 정보가 있다라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있잖아. 그러는 거죠. 있잖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같이 쓰는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점에서 필수적 존재문이라고 그냥 제가 명칭하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말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배우긴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는 좀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4번은 왜 틀리냐? 필수적 존재문을 써놓고서 이런 존재문을 사용해갖고 또 뒤에 또 sudden noise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There's a moment. 있잖아. 일순간에 정적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있잖아. 많은 종의 식용, 번자이, 버섯들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선택적 존재문이란 그런 옵셔널이죠. 옵셔널. Something must be wrong. 이건 틀리진 않아요. 요거는 equal이기 때문이에요. equal 관계,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뭔가가 equal wrong인 거죠. 이건 전제문의 동사가 아니고 equal의 비동사예요. equal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형 명사 something이 나오지만
이 형식으로 뒤에 보호가 따를 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표현이에요. 그래도 부정형 명사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싫을 때는 형식상의 주어인 there를 앞에다가 쓰고 의미상의 주를 be 다음에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든 문장인데 육과 같은 문장을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선택적 존재문이라고 칭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또 내려가 보죠. A book is here. here는 여기서는 장소부사예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게 이 is는 존재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위치상의 이퀄인 거예요. 책, 위치, 이퀄, 여기 이런 거죠. 따라서 이 형식일 때는 다 괜찮은 문장인 거예요. A book is here.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a book이 먼저 나오는 게 싫으면 there is 갖다 놓고 a book her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A book is there도 되죠. 이건 장소부자죠. 책은 위치가 저기다 이런 거죠. 이거 돼요. 근데 이것도 there를 먼저 쓰고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걸 유도부사라고도 배웠죠. 그리고 어부 그 다음에 이 there는 장소부자죠. 있잖아 해당 책이 있어 책이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문에서 쓰이는 형식상의 주어인 주어 there를 신정보를 이끌기 위한다는 점에서 신정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도부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형식적으로 주어처럼 나오기 때문에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하고 유도부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도부사란 말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There is a girl in my class. 내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한 여자애가 우리 반에 있어. 썰렁하자는 너무 먼저 있잖아 그러는 거. 있잖아. 있어 여자애가 in my class 우리 반에 그런 거죠. 있잖아. 많은 사람이 있어. 시내엔 그런 거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그래도 되지만 있잖아.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것도 뭐죠? 여기 웨이팅이 요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요 문장이니까. 요 문장을 빨리 해석할 때는 여러분이 요거 무시하고요. No one was waiting이죠.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역으로. A whole box 상자 하나가 전부 다 도둑질 당했다예요. 있잖아. 그 다음에 being이 있는 데까지 비동사가 있는 데까지 다 써요. has been 까지 다 쓰고 a whole box stolen인 거죠. 이게 이걸 꾸미는 거 아니에요. 꾸미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존재문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도둑질 당한 상자가 있긴 뭘 있어요. 있어 왔다. 없어요. 도둑질 당한 상자가 있긴 어디 있어요. 상자 하나가 전체 위에 거로 바꿔서 상자 하나 전체가 도둑당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면 a lot of have been, have en, bing죠. 완료 진행이죠. have en, bing. 최근에 니네 동네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여기 또 bean까지 다 쓰는 거예요. there 있잖아. have been, lot of accident 한 다음에 뒤에 occurring만 쓰는 거예요. 본동사만 뒤에다 쓰면 돼요. Two bulldozers have knocking the place. 그곳을 완전히 부숴서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역시 there have been two bulldozers 한 다음에 knocking만 뒤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꾸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Something is causing my friend, 내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there is something 한 다음에 causing을 뒤로 보내면 돼요. There will be no shops open 나오잖아. 이게 나오는 순간 요거 그냥 뒤로 보내서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뒤로 보내면 바로 윗문장이 되는 거죠. 부정형 명사가 있어야 선택적 존재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점과 본동사 비든 진행조동사 비든 수동조동사 빈이 있든 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음상 주어 뒤에 나오는 거 이건 후치 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둘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아둘 거죠. 자,
자,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상태 수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에 다 배운 거예요. The parcel is come B 플러스 PP니까 수동형이잖아요. 근데 come은 자동사잖아요. 자동사가 어떻게 수동태가 돼요? 안 되죠. 그건 당연히 has come이죠. has come. has come은 와 있는 상태다 그런 뜻인데 그 상태를 더 중요시하면 has를 뭐로 바꾼다? 와 있다. 그러면 is come을 쓰는 거예요. 요것을 자동사의 수동태라고도 하고 근데 타동사일 때도 뭐 이런 게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태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뭘로 바꿨다? B 플러스 PP 수동태 형태로 바꿨지만 꼭 이것은 뭐 타동사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포가 너에게 소포가 와 있다 그런 거죠. 있잖아 소포가 이거 뒤로 보내고요. 와 있다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book is gone from my desk. 내 책이 한 권 없어졌어 책상에서. is gone도 원래는 has gone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하니까 is gone 쓰는 거죠. 거나 go도 자동사잖아요. B 플러스 PP지만 has 플러스 PP에서 온 거다. 그런 거죠. A tree is fallen across our driveway죠. 우리 집 들어오는 길에 집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어져. 사실 쓰러진 거는 has fallen이죠. has fallen.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fallen. 떨어져 있는 거예요. fallen. 물론 실제로 떨어지는 사건은 언제 있었겠죠? 과거에 있었겠죠. 과거에 있는데 그 결과적인 쓰러져 있다가 has fallen인 거죠.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상태를 더 중요시하면 is fallen 쓰는 거예요. is fallen. 그래서 is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there's a tree 해놓고 fallen 뒤로 보낸 거죠. 상태 수동태가 존재문으로 전환됐다는 말 이해되시겠죠? Several homes are gonna be 이 gonna be는 be going to잖아요. 이 be going to는 뭐뭐 하게 될 것 같다. 이 조동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쓰고요. 수동태가 됐든 뭐든 be 있는 것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re's gonna be several home teams까지 쓰고 요 be까지 쓰는 거야. 요까지 there's gonna be 요거 조동사니까 there can be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there may be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까지 다 쓰는 거 must be 마찬가지예요. home teams beaten tomorrow 내일 질 팀이 있어. 몇 팀은 질 거예요. 홈팀이 몇 팀은 질 거예요. be bound to도 뭐뭐 하게 된다 그런 거죠. 역시 유사 조동사죠. 이것도 여기 to be가 있잖아요. 남자가 곧 이리로 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be까지 다 쓰고 amen 쓰고 뒤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here는 장소부사고요. amen is gonna be with her. 한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게 될 거야 그런 거죠. there's gonna be까지 다 쓰고 amen with her 쓰는 거야. be going to, be bound to가 있으면 본동사 be까지 쓴 후에 주어를 뒤로 후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동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 will be 쓴 거나 아까 must 쓴 것도 있었죠. must be, something must be wrong 했었죠.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이렇게 했었잖아요. 조동사가 앞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이게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줄줄이 나오잖아요. 상관없어요. 뒤에 1-2도 나오고 1-3도 나올 거니까요. 연관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이 필수적 존재문과 선택적 존재문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한다든가 영작하다든가 그럴 때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게 더 좋은지, 왜 쓰는지, 유도부사는 뭔지 도대체
왜 장소부사가 아니고 유도부사인지, 왜 형식상의 주어인지, 이런 거 이론적으로도 좀 알아야 여러분이 영어 회화체를 쓰면서도 이런 게 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회화를 그냥 배운다고 맨날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얘네들하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쓰는 이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쓰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문법적인 지식으로라도 알아뒀을 때만 영어 회화에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얘네들이 쓴 회화체를 보고도 빨랑빨랑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긴 했지만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